클로드 3.5 소넷이 발표되면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게임을 만들어 보면서 클로드 3.5 소넷의 성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클로드의 성능 굉장히 뛰어납니다. 하지만 제가 코딩에 익숙치 않다 보니 수정에 대한 한계를 가졌고 게임을 3개 만들어 봤는데 그중 2개는 실패하고 좀 더 간단한 게임 1개를 완성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번 영상에서 강아지가 산책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친구를 좀 더 활용해서 게임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강아지가 장애물을 만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 회피하는 아주 고전적인 게임인데 과연 얼마나 잘 구현하는지 확인해 보시죠. 여기 게임에 대한 조건을 명시했는데요. 1번, 강아지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한다. 2번, 매너 뚜껑이 장애물로 있어서 닿으면 게임이 종료된다. 3번, 게임 시작을 누르면 카운트가 진행된다. 4번, 난이도를 10 기준으로 만들고 추후에 조절한다. 저는 바로 엄청난 게임을 만들어줄 거라 기대했는데 고장난 게임이 나왔습니다. 몇 번의 대화를 거쳐 제가 말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도 부자연스럽고 강아지 눈이 하나 없네요. 게다가 타이밍에 맞춰 점프를 해도 계속 장애물에 닿아 게임이 종료됩니다. 다시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수정하던 중 재밌는 점은 어떤 명령을 했을 때 클로드가 이 명령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추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물의 간격을 랜덤하게 해줘 했더니 게임의 장애물 패턴이 더욱 예측 불가능해지고 다양해집니다. 플레이어는 매번 다른 간격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게임의 재미와 도전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로 게임 난이도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했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증가하며 이로 인해 게임이 시작할 때는 비교적 쉽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도전적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게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클로드에게 못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강아지가 점프하는 기능을 없애버려서 수정사항에 3번, 4번 넣었는데도 안 해주더라고요. 혼쭐 한번 제대로 냈더니 그제야 말을 듣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게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중 점프와 장애물의 종류를 늘리는 시도를 했지만 또다시 게임이 고장나버리면서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공을 없애는 게임입니다. 똑같이 게임에 대한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1번,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눌러서 숫자를 하나씩 지우는 게임. 2번, 숫자는 핀볼처럼 움직여서 누르기 힘들게 만들어야 해. 3번, 초단위로 순위를 매길 거야. 4번, 만약에 3을 눌러야 하는데 5를 누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5번, 잘못 눌러도 초는 유지될 거야. 이 프롬프트로 만든 숫자공 게임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숫자의 색을 랜덤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너무 기대한 나머지 혈압이 조금 상승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도 강아지 게임보단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지 곧잘 원하는 느낌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게임 결과에 따라 보상으로 저희 귀여운 조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들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 다 같이 게임을 하고 조카 사진을 보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VS 코드에 작성하는 방법과 배포에 대해 묻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랬는데 요리됐습니다. 아무리 고쳐보려 해도 잘 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리액트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수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튜브에서 리액트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단순한 게임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그림과 함께 게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번, 가운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가 시작된다. 2번,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눌러야 하며 중간에 실수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된다. 3번, 숫자는 매 게임마다 위치가 랜덤하게 바뀐다. 단 현재 사각형의 모습은 유지한다. 4번, 1부터 9까지 모두 누르면 게임이 끝나고 순위와 시간이 나온다. 워낙 단순하다 보니 게임이 한 번에 잘 만들어졌고 간단한 수정을 거쳐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VS 코드에 옮기고 제가 원하는 사진과 문구가 뜨도록 수정했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 해볼까요? 네, 잘 돌아가네요. 이렇게 총 3가지 게임을 만들며 단점과 장점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단점부터 설명드리자면 1번, 컨텍스트 유지의 한계. 특히 강아지 게임을 만들 때 점프 기능을 계속 빠뜨려서 제가 단단히 혼내기도 했는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대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클로드가 이전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작업 단계를 나누어서 새로운 대화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디자인 부분과 게임 개발 부분을 나누어서 진행한다거나 더 세분화시켜서 게임의 기능만 새로운 대화에서 코딩을 요청하고 직접 VS 코드에서 조합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5개에서 20개 이상의 연속된 메시지 교환이 있을 때 혹은 대화 내용이 약 4,000에서 8,000개의 토큰이 넘어갈 때
대략 3000에서 6000개 단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컨텍스트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여러 주제가 얽혀 있거나 세부 사항이 너무 많은 경우, 혹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관련 200에서 300줄 이상의 코드나 복잡한 구조를 다룰 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니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메시지 제한. 게임 3개를 만들면서 약 이틀 정도를 소요했습니다. 특히 강아지 게임의 경우 코드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메시지 제한에 2번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번 제한이 걸리면 5시간 정도 사용을 못하면서 강제 휴식을 당했는데요. 회사에서 이러면 오히려 너무 좋죠. 아티팩트 기능상 프리뷰를 보여주려 하다 보니 간단한 수정을 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작성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요청을 통해 새로 작성할 때마다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수정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전 버전에서 다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료 플랜보다 5배 더 사용량이 큰 프로 플랜을 이용 중인데요. 이런 테스트 프로젝트에서도 사용량 제한이 걸린다면 실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용 중 굉장히 답답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력. 이해력 부분에서는 정말 놀랐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간략한 설명만 했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귀찮은 듯 간단하게 말했는데 클로드는 정성 어린 장문의 답변을 해줬습니다. 또한 클로드가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변화된 부분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추론하는 점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런 점이 정말 클로드와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코딩 능력. 이미 검증된 부분이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로드 3.5 소넷은 코딩 부분에서 92%로 GPT-4.5보다 1.8%가량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테스트 프로젝트 외에도 강의 들으면서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짠 코드가 왜 틀렸는지 검사를 받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루시에이션 존재하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아티팩트. 실시간으로 클로드가 생성한 결과물을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바로 수정도 요청할 수 있고 완성된 결과물만 옮겨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니 많은 시간을 아껴주겠죠. 아마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클로드 3.5 소넷을 사용해 게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해봤고요. 그에 따라 장점과 단점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